이제는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결혼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예비 신부입니다. 남편 될 뻔했던 사람과는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할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고 남자 집에 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남친이 부모님의 그런 의사를 존중해줘서 프로포즈 받고 나서 처음으로 남친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진작에 남친 부모님을 뵙지 않았나 후회가 돼요. 식사하러 지난 주말 식당에서 뵙기로 했었는데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남친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가게 알바가 오늘 펑크를 내서 도와주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친 부모님은 전통 찻집을 운영하세요. 하루 종일 알바가 한 타임에 한 명씩 밖에 없고 남친 어머님이 차와 디저트류를 전부 다 만든다 하십니다. 알바 한 명은 서빙만 하고요. 전통 찻집이라 진동벨 이런 거 없이 직접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래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갑자기 말도 없이 그만둬서 오늘 저녁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친이 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저도 같이 오라고 그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왜 나를 오라고 하시나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급하단 소리 듣고 안 가나요? 큰일이야 있겠냐는 아니란 생각으로 남친 부모님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빠릿빠릿하지 못한가 보네 하시는 겁니다.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었더니 찻집 어려운 거 한 개도 없다면서 앞치마를 두르라고 주시더군요. 그 허리만 두르는 짧은 앞치마인데 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매는 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아채시더니 제 허리에 앞치마 줄을 한번 둘러주시고는 네가 해야지 뭘 뻔히 보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2차 당황. 허둥지둥 앞치마를 메고 나니 주는 거 테이블 번호 알려주면 찾아가서 드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쭉 둘러보니 테이블마다 번호가 보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서빙을 하다 보니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하고 앉는 구조라서 갈 때마다 무릎 한쪽이라도 꿇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바쁘니까 신발 벗지 말고 손님이 앉아있는 바닥에 무릎 꿇고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3시간 정도 가게에 있었는데 양쪽 무릎에 든 멍이 아직도 심합니다. 주말이라 어르신들이 엄청 많았고 다 사기 그릇 같은데 뚜껑 있는 컵이나 주전자까지 있어서 엄청 무겁고 떨어뜨릴까봐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남친은 뭐하고 있나 봤더니 주방에서 서비스로 나가는 다과를 그릇에 담고 있고 남친 아버지는 계산대에 계시더군요. 진짜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니 좀 한가해져 앉아서 쉬어야겠다 하는 찰나에 남친 어머니가 시간 났으니까 쌍화차 만드는 법을 배우라고 부엌으로 부르시더군요. 저도 잘은 몰랐지만 쌍화차를 우려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쌍화차, 유리병 아시죠? 그걸 하나 따더니 무거운 차 전용 컵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겁니다. 1분을 돌리는데 쌍화차가 이미 보온 냉장고에 있던 상태라 뜨끈한 상태로 들어가서 1분 정도 돌리니 컵 안에서 팔팔 끓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걸 꺼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꺼내야 하지? 하고 장갑 같은 거나 집게가 있나 두리번거리니 빨리 안 짚고 뭐하냐고 맨손으로 짚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컵이 안 뜨거운 컵인가? 하고 순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컵을 집었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 뜨거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혀를 차시면서 이것도 맨손으로 못 들어서 어떡하냐. 앞으로 큰일이다. 하시더니 맨손으로 번쩍 집어서는 옆에 놓고선 잣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쌍화차를 마셔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은 더더욱 없는지라 몇 개를 올려야 할지 몰라 몇 개요? 하고 물었더니 대충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새알을 위에 얹었더니 제 등을 퍽소리 나게 치시면서 잣이 얼마나 비싼 건데 새알이나 넣냐. 2알만 넣어야지 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서러우면서 화가 났습니다. 남친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 한마디 못 붙일 정도로 찾으면 없었고 이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가게가 일찍 닫는 편이라 3시간 정도 청소까지 다 하고 나니 밥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설렁탕 집에 가서 수육과 설렁탕 각자 하나씩 시켜서 먹는데 그날 점심도 대충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먹고 있으니 남친 아버지가 생긴 거랑 다르게 엄청 먹네. 밥값 많이 나오겠다. 하시는데 이거 칭찬 아니죠? 아무튼 남친은 저보고 너무 고생했다고 제가 있어 든든했다면서 손을 잡는데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밥 먹는 내내 알바생들은 쌍화차 손으로 잘 만집는데 저는 그걸 못한다고 끝까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어 너무 우울했었습니다. 그 일 몇 시간 도와드리는 동안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심지어 밥 다 먹고 나니 남친은 부모님이랑 집에 들어간다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며 설렁탕 집 앞에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쌩 가버렸습니다. 지금 쓰면서도 점점 더 열받네요. 2년 동안 내가 만난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싶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받아요. 지금 너무 짜증나서 남친 전화 다 차단한 상태인데 이대로 잠수이별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서야 정말 쌍화차 잔이라도 집어 던지고 나올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네요.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억울해서 제가 그날 당한 수모를 남친도 겪게 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그런 취급받고 다닌 거 알면 부모님 가슴 무너질 거예요. 왜 뭐가 무서워서 잠수이별해요? 뜨거운 쌍화차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여자 만나라고 얘기하고 헤어져요. 지금도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무급 알바생 됩니다. 두 번째 댓글. 며느리가 아니라 알바생 면접 보고 오셨네. 하기사 제 지인도 시부모님이 모텔 하시는데 주말마다 불러서 그 모텔방 청소시켰다고 결국 이혼했어요. 세 번째 댓글. 시간 계산해보니 이상하네요.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가게로 호출하셔서 3시간 정도 서빙했단 거죠. 그리고 청소까지? 그럼 애시당초 식당에서 밥 먹는 약속이 불가능한데요. 이걸 과연 남친이 몰랐을까요? 이건 처음부터 님 일 시키려고 가족 모두가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가족 사기단입니다. 네 번째 댓글. 첫인사 드리는 자리에서 지들 밥벌이 하는 곳으로 불러 노동력 착취하고 설렁탕 사줬다고요. 기본도 안 된 인간들이랑 엮여봤자 님 미래 없어요. 남친은 님 힘들게 일하는 동안 도와주지도 않고 남친 엄만 님 등까지 때렸다면서요. 정상적인 사람은 웃으면서 옆 사람 때리는 행동도 안 하는데 감정 섞어 처음 보는 남의 집 귀한 딸을 일시키고 때리기까지 해요. 남친한테 헤어지는 이유 말하고 욕하고 헤어지세요. 다섯 번째 댓글. 등짝이요? 알바가 왜 탈출했는지 알겠네요. 내 딸이 그 꼴 당하고 왔으면 전자레인지에 돌린 쌍화탕 그 아들놈한테 뿌리고 옵니다. 작정하고 불러다 일 시킨 거예요. 결혼하면 너가 할 일이야. 이런 거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